안녕하세요, 홍동호입니다. 2023 수시 모집을 향한 수시 전략, 가천대, 단국대, 죽전, 명지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6개 대학의 사회 계열입니다. 본 방송으로 2023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 및 합격자 성적 추이를 확인하면 2023 수시 학생부 전형 수시 합격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사회 전공계열 모집 단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IT 전컴을 방송했고요. 오늘은 사회, 법, 미디어와 관련된 모집 단위입니다. 정치외교, 법, 행정, 미디어, 심리, 사회학, 사회복지, 아동학, 자유, 전공 등 모집 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인지 확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 32개 대학을 모두 방송 예정입니다. 잘 활용해서 2023 수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3 전형 특징과 함께 2019 학년도에서 2021학년도까지 3개년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릴 입시 결과에 대한 것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한 것부터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 전형 방법의 특징입니다. 가천대학교는 학생부 우수자 지역균형,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지역균형 선발, 명지대는 학교장 추천, 교과 면접, 아주대는 고교 추천, 인하대는 지역균형, 한양대 에리카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교과 반영 방식에서 우수한 4개 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4개 학기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죠. 이 중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난 4개 학기만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개 학기의 비율이 40%, 30%, 20%, 10%를 기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반영되는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고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통해서 모집하는 자유전공 학부에서는요, 반영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일 수도 있고 반영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교과의 성적이 더 나은지 확인한 후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국어나 수학,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다는 거죠.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고 있고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전공 학부에서는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분을 응시할 경우입니다. 응시할 경우 1등급을 상향 적용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하나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가천대학교 지역균형전형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다르게 지역균형 전형은 단기별 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으로 6배수를 채택하고 있고요. 2단계에 가서 교과가 50, 면접 50%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같은 방식입니다. 총 4개 학기에 40, 30, 20, 10%고 반영하는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전공 학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다르게 없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교과 100 전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가천대학교에서는 교과 반영 방법에서 학기별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교과별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가 포함된다는 거, 국어에서 30%, 수학이 20%, 영어가 30%, 사회와 한국사 20%의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 반영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다는 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도 가천대와 마찬가지로 학교전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으로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교전 추천 전형에서는 교과 100 전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앞서 봤던 어떤 학기별 또는 학년별 또는 교과별 어떤 가중치는 없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반영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과목 중에서 4과목만 각 교과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개 과목이 되겠죠.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 2과목에 대한 성취도 반영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학교전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채택하고 있죠.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5배수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가서 교과가 70%, 면접을 30%로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고요. 학생부 교과 반영 방식에서는 학교전 추천 방식과 마찬가지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년별 또는 교과별, 학기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까지 포함된다는 거 앞서의 대학과 좀 다르죠. 과학 교과까지 포함된다는 거 석차 등급만 반영이 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 반영은 없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죠. 4가지 영역 중에서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아주대학교의 고교 추천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는 미디어 같은 경우에서는요.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을 두고 있다는 점,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도 교과 100을 채택하고 있고요. 학년별, 교과별, 학기별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다는 점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교과 100 전형을 선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가중치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 반영 방법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과 함께 한국사까지 반영이 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이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각 대학별로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천대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은요. 2019, 2020, 2021학년도 3개년도입니다. 2022학년도는요. 지금 자료가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하기 전에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우수자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죠. 학생부 우수자전형에서는 2개 합 6등급이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반면에 지역균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은 학생부 우수자전형과 다르게 면접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면접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는 교과 플러스 면접을 통해서 단계별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에는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을 했다는 거죠. 즉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적은요. 그거에 대한 반영이고요. 따라서 2021학년도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마찬가지로 교과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한다는 거 동일한 방식이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에서 보시면 학생부 우수자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에 67명, 2020학년도에 58명, 2021학년도에 57명에서 2023학년도에 55명으로 선발 예정되어 있고요. 지역균형은 2019학년도 44명, 2020학년도 49명, 2021학년도 40명에서 2023학년도에 46명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적상에서 보시면은요, 학생부 우사 전형하고 지역 균형 선발하고 아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생부 우사 전형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대비해서 지속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에 2.4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4등급, 그리고 2021학년도에 2.9등급이었고요. 그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 2.5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4등급으로 살짝 올랐다가 2021학년도에 2.9등급으로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지역 균형 선발에 있어서도 2021학년도는 이제 학종인 만큼 이 부분은 그냥 성적에 대한 건 고려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2019학년도에 2.3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2등급으로 소폭 상승을 보였죠. 자, 여기서 이제 추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여지는데요. 추합에서는 뭐 가천대의 어떤 포지션상 꾸준하게 한 두세 바퀴 정도, 그래서 2점대 초반 성적의 어떤 하향 안정적인 그러한 지원 경향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행정학과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9명 모집 인원에 1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36명이 추합을 했습니다. 즉 지원자 중에 약 50%가 합격을 했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높은 합격률이죠. 2021학년도에도 행정학과에서는 7명 모집에 10.71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고요. 35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약 한 56%가 합격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요, 수능 최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합이 적다라고 하는 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요, 나름대로 어떤 그 소신적인 상향 지원의 어떤 경향, 자,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구대 주점 캠퍼스입니다. 당구대 주점 캠퍼스는 2개합 6등급의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전체적인 어떤 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에 비해서 지속적인 어떤 하락세, 대폭적인 감소가 이루어졌는데요. 2019학년도에 87명에서 2020학년도에 73명, 2021학년도에 56명에서 2023학년도에는 45명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어떤 성적에서 좀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성적에 대한 어떤 영향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어떤 상담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게 약간 좀 비정상적인데요. 전체적으로 7명에서 6명, 2021학년도 4명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1등급으로 폭락하는 비정상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거, 바로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성적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있지만 아주 큰 폭의 오르락 내리락은 아니고요, 소폭의 오르락 내리락은 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요, 그 2019학년도에 2.17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25등급, 2021학년도에 2.26등급으로 지속적인 어떤 소폭의 하락을 했고요. 도시계획 부동산 학부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25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31등급, 2021학년도에 2.32등급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상담학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학년도에 비정상적인 어떤 성적이었던 만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합률을 보시면은요, 이 법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7명 모집을 하는데 5.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추합 인원이 58명이었습니다. 지원자의 53.8%였고요. 2021학년도에는 20명 모집에 38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54.7%라는 높은 추합률을 보였습니다. 행정학과에서도 2020학년도에 8명 모집에 15명이 추합을 하는
52.3% 지원자 중에 52.3%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6명 모집에 24명이 무려 24명이 합격을 하는 지원자 중에 48.4%가 합격을 하는 그러한 높은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상담학과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4명 모집에 14명이 취업을 함으로써 지원자들 중에서 66.7%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업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상위 성적의 학생들의 하향 좀 안정적인 그러한 경향으로서의 지원, 바로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과 교과 면접 전형으로 해서 이제 구분해서 모집을 하죠. 두 모집 전형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적상에서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면접보다는 좀 높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성적의 어떤 상위 학생들의 면접에 대한 부담, 사실상 이제 좀 면접이 부담스럽죠. 실질적으로 수능도 없고 면접에 의해서 성적이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 만큼 면접에 대한 어떤 비중이 바로 이러한 성적 상위권들에 있어서의 어떤 기피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에서는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대폭 하락세를 보였어요. 2019학년도에 107명에서 2020학년도에는 63명으로 거의 한 40%가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2021학년도에도 또한 4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학년도 올해는 60명으로 늘어났다는 점, 이런 부분들 이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것과는 좀 다르게 교과 면접에서는 좀 유사한 성적을 보였었는데요. 2021학년도에 54명으로 갑자기 늘어났다가 올해 2023학년도에 45명으로 9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성적상에서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면접보다는 좀 더 높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면접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의 성적은요, 2019학년도 대비해서 2020학년도에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2021학년도에 대폭적인 어떤 상승을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다른 그러한 경향, 즉 2020학년도에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상승했다가 2021학년도에 하락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교과 면접 전형에서도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3.01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86등급, 2021학년도에 2.42등급으로 지속적인 어떤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학과도 2019학년도에 2.7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51등급, 2021학년도에 2.18등급, 그리고 청소년 지도학과에서도 2019학년도에 3.13등급, 2020학년도에 2.64등급에서 2021학년도에 2.11등급으로 대폭 상승을 했고, 또한 법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 2.97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69등급에서 2021학년도 2.48등급으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외의 모집 단위는 2020학년도에 하락을 하고 2021학년도에 상승하는 그러한 어떤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추합에서 보시면은 대체로 좀 높은 편이다. 추합이 명지대 추합이 대체로 좀 높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행정학과가 2019학년도에 15명 모집에 30명이 추합을 했습니다. 지원자의 49.2%예요. 2020학년도에도 14명 모집에 53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 중에 약 59.85% 정도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도 11명 모집에 55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54.5%가 합격을 하는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좀 보였죠.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15명 모집에 35명이 취업을 해서 약 49%의 취업률을 보였고요. 2020학년도에는 14명 모집에 32명이
합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42.7%가 합격을 했고 2021학년도에도 11명 모집에서 38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2.4%가 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아동학과나 청소년 지도학과, 그 다음에 법학과, 전공자유학부에서는요, 오히려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50% 전후의 어떤 높은 취업률을 보였어요. 지원자들 중에서 5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었는데, 그러나 2021학년도에는 이러한 취업률이 좀 다소 낮아진 매우 낮아진 그러한 경향을 보여줬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은 이러한 학교장 추천 전형과는 좀 다르게 취업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면접을 통한 판세 뒤집기, 다시 말해서 성적이 좀 중위권인 학생들이 좀 더 어떤 중상위 학과를 공략하는 그런 방법에서 어떤 면접으로 판세를 뒤집는 바로 그러한 어떤 지원의 경향이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 즉 소신 상향 지원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어떤 부분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두개합 5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과 반영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반영이 된다. 라고 하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전체적인 모집 인원에서 보면은 뭐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2019학년도에 47명에서 2020학년도에 44명으로 3명 줄어들었고, 2021학년도에 39명으로 5명 줄었는데, 2023 올해는 2명이 늘어난 4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적상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그 하락세의 그러한 변화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좀 전반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대폭적인 어떤 하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9학년도에 1.48등급에서 20학년도에 1.54등급, 2021학년도에 2.08등급으로 좀 대폭적인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사회학과도 2019학년도에 1.89등급에서 2020학년도에는 1.88등급으로, 그런데 2021학년도에는 3.25등급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나머지는 약간의 어떤 했다가 다시 대폭적인 하락하는, 다운하는 그러한 경향들, 뭐 행정학과에서는 약간 좀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다른 모집 단위들에서는 그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2021학년도에 전반적으로 좀 대폭 하락한 그러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업 부분에서는 2019학년도 자료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미디어 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0학년도에 14명 모집에 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지원자들 중에서 57.6%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12명 모집에 22명이 취업을 해서 무려 지원자들 중에서 약 56.7%가 합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2020학년도에는 5명 모집에서 5명이 취업을 해서 51.7%, 지원자들 중에 51.7%가 합격을 했고, 2021학년도에는 5명 모집에 10명이 합격을 해서 지원자 중에 60%가 합격을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2020학년도에 5명 모집에 2명이 합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44.4%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5명 모집에 9명이 합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1.9%가 합격을 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에 5명 모집에 14명이 합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79.2%가 합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아주대학교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2019, 2020, 2021학년도에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사실상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됐고, 올해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적에, 합격자들의 어떤 평균 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시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도 2개 합 5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전체적인 어떤 모집 인원에서 보면 2019학년도에 69명에서 2020학년도에 68명, 2021학년도에 66명으로 소폭 축소했다가 올해 2023학년도에는 40명으로 대폭적인 어떤 축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학과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어떤 대폭적인 축소가 반영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어떤 성적에 대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적상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집 단위가 있었는데요. 그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39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5등급, 2021학년도에는 2.68등급으로 지속 하락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2019학년도에 2.31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34등급, 2021학년도에 2.68등급으로 큰 폭의 이제 하락이 있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 2021학년도에 2019와 2020학년도에 비해서 어떤 큰 폭적인 대폭적인 어떤 하락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2021학년도에 3.02등급의 어떤 평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모집 단위에서는 오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합 부분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인하대학교 추합은 좀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추합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좀 소신 지원의 경향이 강하다. 추합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향 지원의 경향이 강해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이제 빠져나가는 그러한 이제 모집 인원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인하대학교는 좀 추합이 낮아서 대체적으로 어떤 소신 지원의 경향이 좀 강한 그러한 이제 모집 단위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지원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모집 단위가 매우 적죠. 2개의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2개 합 6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과의 어떤 반영 방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한국사까지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고요. 모집 인원에서 보시면은 뭐 상당히 이제 2개 모집 단위인 만큼 좀 작은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죠. 2019학년도에 23명, 2020학년도에 27명으로 좀 늘어났다가 2021학년도에 19명, 올해도 1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균 성적에서 보시면 2020학년도에 어떤 상승했다가 2021학년도에 어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정보사회 미디어학과는요, 2019학년도에 2.29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09등급으로 상승했다가 2021학년도에는 3.35등급으로 대폭적인 어떤 하락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추합 부분에서 보시면 광고 홍보학과가 2021학년도에 10명 모집에 20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약 50%가 합격했다는 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이 진행이 되면 꼭 확정된 수시 전형안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향후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 최신 자료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과 관련해서는요, 댓글 또는 카카오톡의 홍동의십독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학생부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 대학들마다 어떤 그 전형의 특징, 그리고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까지의 어떤 입시 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그 학생부에 대한 전략과 학생부 전형에 대한 전략과 거기서 적용되고 있는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살펴본 어떤 대학들의 교과 100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하는대 에리카, 아주대, 당구대, 축전, 가천대에서도 학생부 우수자, 명지대 학교당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에 있어서는요, 가천대 지역균형,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에서 면접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는데요. 이전 방송에서 살펴본 대학들에서 보신다면요, 특히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가 그 아주대처럼 국수 영사과가 반영되는 그러한 이제 대학이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 국민대, 서울과기대, 숭실대, 성신여대 국수 영사가 반영이 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원 전략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적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성적에 대한 것들은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 밑에 보이는 가천대학교 지역균형은요, 2021학년도에 교과 성적이 아니죠.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었던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냥 참고 사항 정도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어떤 지난 방송의 5개 대학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떤 모집 단위들이 그 3등급 안쪽으로 그 성적이 평균 성적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 2.7등급 정도 전후면 나름대로 그 모집 단위마다 이제 좀 특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소신 지원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 2.5등급에서 2.7등급 한 요 정도가 소신 지원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점수들은요, 대부분이 다 평균 성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평균이니까 최저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가 평균일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집 단위마다 많이 다르죠. 그리고 모집 단위가 작년에는 평균보다 뭐 한 1.5등급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또 재작년에는 평균에 근사한 그런 점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안정적인 그러한 좀 지원 또는 소신 지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원에 대한 전략을 잡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좀 더 어떤 과감하고 모험적인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 성적보다는 좀 더 높은 어떤 모집 단위 대학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 이 최저 성적은 나름대로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들, 또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천대학교 지역균형전형이나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있다 보니까 면접에서 어떤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보는 것,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적에 대한,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은요, 약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과 성적에서는 이제 단위수라는 것이 반영이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어떤 과목을 듣고 있지만 석차 등급이 나오는 그러한 교과목의 어떤 이수 단위들은요, 약 한 12단위에서 15단위,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12단위에서 15단위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어떤 교과 성적에 대한 성적은 전체적으로 한 그 95단위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약 80단위 정도가 이미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성적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서 80단위 정도의 성적, 이미 결정된 성적을 뒤집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그 3등급이었던 성적을 3학년 1학기 때 내가 2등급으로 다 끌어올리겠다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3등급인 성적을 2등급으로 한 등급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3단위 정도, 3단위 과목 있죠. 3단위 과목의 그 성적은 약 0.03% 정도밖에는 그 성적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끌어올렸으니까 2.5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0.03%, 즉 2.97등급의 정도 수준에서 성적이 오른다는 거죠.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는 12단위에서 15단위 정도의 어떤 성적
밖에는 석자 등급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모든 과목에서 영역에서 1등급을 올린다 하더라도 0.12등급에서 0.15등급 밖에는 상승을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성적이 결정이 된다라는 점들을 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3학년 1학기 때 가서 좀 더 높여서 하겠지, 그러한 생각은 무모한 생각이니까 이제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1학기 때의 성적을 유지하거나 또는 성적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그러한 그 학생들의 대부다수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 두세 개 정도를 지원하는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적의 상승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죠. 그런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같은 모집단에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성적이 좀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또한 상위권 대학의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성적을 유지하거나 또는 상승시키는 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학생부 전략에 대한 거, 이번 학기 학생부 전략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요, 국수 영탐, 뭐 인문 계열 모집단인 만큼 어떤 국어나 수학, 영어, 탐구 영역에서의 그러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습니다. 아주대학교의 미디어 모집 단위에서는 이제 과탐이라는 탐구 영역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의 자유전공에서는 수학에서 미적이나 어떤 기하를 선택할 시에 1등급 상향이 반영된다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참조하시고요.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는 이제 5등급,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와 단국대 추천, 한양대 에리카는 6등급, 가천대 지역교원과 명지대 학교선 추천,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었죠. 지난 방송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가 2개 합 4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대가 2개 합 5등급, 그 다음에 성신여대와 세종대가 2개 합 6등급, 서울과기대가 2개 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숭실대나 또는 아주대, 인하대, 국민대 이상을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 내지는 2개 이상이 2등급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탐구 영역에서 내가 2등급을 노려봐야지, 탐구가 한 과목 반영되니까 한 과목만 열심히 해서 탐구에서 2등급을 노려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과학탐구와는 다르게 이쪽 사탐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탐구에서의 어떤 등급을 성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뭐 하나 틀렸을 때 등급이 이제 한 등급이 뭐 내려가는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모습을 이제 지금까지 쭉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탐구에서 높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고요. 물론 이제 탐구에서 된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국어나 수학, 영어에서 최소한 그 2등급 내지는 3등급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 내가 국어나 영어, 수학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원점수를 확보를 해야 과연 나의 수능 최저학력 등급이 달성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어떤 수능 원점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2022학년도 수능 원점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국어 영역에서 보시면 2019학년도에 1등급 커트라인이 84, 2등급이 78, 3등급이 70점을 형성했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91, 2등급이 85, 3등급이 77점,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88, 2등급이 82, 3등급이 74점이었었죠. 따라서 국어 영역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2등급을 성취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뭐 85점 이상은
원점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만약에 3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75점 이상은 원점수를 확보를 해야 그러한 가능성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에 비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나형을 이제 기준으로 살펴보는데요. 2019학년대는 1등급이 88, 2등급이 84점, 3등급이 73점의 원점수를 커트라인을 보여줬고요.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84점, 2등급이 76점, 3등급이 65점의 원점수 커트라인. 즉 2020학년도가 2019학년도보다는 매우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점수로 보이죠.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5점,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가 2020학년도보다는 난이도가 좀 수월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학에서의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85점 정도는 그 원점수를 확보를 해야 그래야 이제 수학 2등급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등급을 노려본다고 한다면 최소한 75점 이상의 원점수를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원점수를 내가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어떤 시험상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러한 원점수가, 동일한 원점수가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4등급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과 다르게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죠. 따라서 1등급이 90점 이상, 2등급이 80점 이상, 3등급이 7점 이상이니까 내가 꾸준한 어떤 성적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영어에서의 최저학력 등급을 달성하기는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 1등급은 5.3%, 2등급은 14.34%, 3등급은 18.51%였고요. 2020학년도에 1등급은 7.43%, 2등급이 16.25%, 3등급이 21.88%였습니다. 즉 2019학년도보다는 2020학년도에 1, 2, 3등급 모두 대폭적인 어떤 증가가 있었죠. 보통 1등급은 한 4%, 2등급이 7%, 3등급이 12%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응시자들의 어떤 성취율이 있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무려 12.66%나 됐어요. 2등급이 16.48%, 3등급이 19.74%의 어떤 성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영어가 나름대로 이제 수험생들이 어떤 등급을 확보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이제 수능에 대한 어떤 원점수 목표가 설정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능한 그런 수능 원점수를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맞추겠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이제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소수의 과목에 주력한다면 물론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전반적인 어떤 성적이 높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충분하고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등급만 달성하면 충분한 어떤 합격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제 두 과목에 대한 어떤 전략적 그러한 집중도를 통해서 어떤 이러한 이제 목표 성적에 달성하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바로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삼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서울 수도권의 23개 대학의 어떤 지속적인 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방송으로 만나보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그 수시 전략을 통해서 2023 수시에서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